이게 햇살이 마지막 장고야. 따스한 난 오후, 여기서 우아한 끝낼래. 인테리어의 카페 안은 잠깐만요. 은은한 애기 좀 재즈 더. 선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이게 마지막 너머로 흐르는 장고야. 난 도심의 여기서 풍경이 끝낼래. 마치 그림처럼 잠깐만요. 펼쳐집니다. 애기 좀 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여인, 시어머니 박선희와 며느리 윤지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티타임을 즐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선희의 손가락이 우아하게 커피잔 손잡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 손은 여전히 단정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며느리를 향해 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이 서려 있습니다. 윤지는 거침없이 차를 들이켭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러운 블라우스, 그리고 손목에 찬 브랜드 시계는 그녀의 취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10억은 큰 돈 아니잖아요. 아들 결혼식에도 그 정도는 쓰셨다면서요. 윤진의 말이 떨어지자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에어컨 온도를 갑자기 낮춘 것 같은 한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선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녀의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을 정확히 향합니다. 결혼 전 얼마나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던 얼굴이었는지 선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서는 계산된 듯한 눈빛만이 읽힙니다. 그건 빌려준 거였지. 선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하얗게 변해갑니다. 윤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희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억은 나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윤진의 말은 마치 시간이 해결할 문제처럼 가볍게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편안한 표정입니다. 선희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뜨겁던 커피는 이제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요.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겠니? 선희의 질문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카페의 배경음악이 바뀌고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테이블은 마치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처럼 정적만이 흐릅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 윤지는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세 개의 명품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가방은 보통 사람들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윤진의 손가락이 가방의 버클을 부드럽게 만지작거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인 양말입니다. 이 모델은 한정판이라 더 기다리시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담 판매 직원이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윤진의 취향을 이미 꿰고 있는 듯합니다. 윤진은 새빨간 입술을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바로 구매할게요. 세 개 다요. 직원의 눈이 미세하게 커집니다. 세 개의 가방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남편분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윤지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카드만 내주면 돼요. 그녀의 손목에 찬 새 시계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합니다. 최신 컬렉션의 시계, 그 가격은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습니다. 혹시 10억이라는 금액 많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윤진의 질문에 직원이 당황합니다. 아, 그건 농담이에요. 10억쯤이야. 다 남편 사업 미천이죠. 윤지는 카드를 꺼내며 가볍게 웃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돈에 대한 경외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시장 입구. 박선희는 복권 판매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쥐어져 있습니다. 아줌마, 이번에는 1등 나올 것 같은데.
한 장 어때요? 복권 판매원의 장난스러운 권유에 선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한 장만 살게. 그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마지막 돈인 것처럼요. 복권을 받아든 선희의 시선이 옆 가게 유리창으로 향합니다. 전자제품 매장의 TV 화면에는 SNS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윤진이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가 화면을 수놓습니다. 선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실망감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도 식구도 없네. 그녀의 중얼거림은 시장의 소음 속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선희는 복권을 지갑에 넣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시장 소음과 흥정 소리, 장사꾼들의 외침이 그녀를 감싸 안습니다. 두 여인의 세계는 이토록 다른 풍경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인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박선희의 아파트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된 소파에 앉아있는 선희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윤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잘 풀리면 곧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선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미 수십 번 들어온 말, 항상 같은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달력을 바라보는 선희의 눈빛이 무겁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보입니다. 모두 윤진이 꼭 갚겠다고 약속했던 날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참 길기도 하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장에서 약봉지를 꺼내 한 알의 약을 입에 넣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혈압은 자주 오르내립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거실로 돌아온 선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냅니다. 꼼꼼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아들 결혼 자금 대출 마이너스 10억. 그 옆에는 상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빈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 소리에 섞여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누구세요? 등기 우편입니다. 선희는 천천히 현관문을 엽니다. 우체부가 건넨 편지 봉투에는 윤진 이름의 발신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봉투를 뜯자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 달까진 꼭 모든 금액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마이너스 윤진 올림. 선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편지를 올려놓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아니, 이건 증거로 남겨둬야지.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들이 수십 장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희는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윤진의 새 SUV입니다. 지난달에 구입한 고급 외제차, 동네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윤진은 비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습니다. 모두 고급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합니다. 선희의 입술이 일자로 다물어집니다. 이게 힘든 거야? 그녀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화면 속 메시지가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법률사무소의 명함을 꺼냅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던 명함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여온 그녀의 눈물처럼요. 깊은 밤, 박선희의 아파트는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지만 선희의 눈에는 피곤함의 기색이 없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상자는 평소에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천천히 상자를 여는 선희의 손길에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부터 대학 졸업장, 그리고 결혼 증명서까지. 선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살펴보며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녀의 중얼거림은 적막한 공간에 작게 울립니다. 마지막 서류 철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합니다. 낯선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선희는 서류를 가까이 끌어당겨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계약자 이름은 윤진 김. 날짜는. 선희의 눈이 커집니다. 그 날짜는 선희가 10억을 빌려준 직후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선희의 호흡이 가빠집니다. 서류를 넘기자 계약 금액이 눈에 들어옵니다. 9억 5천만 원. 그녀가 빌려준 돈의 거의 전부가 이 부동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류 끝에 적힌 도장 마이너스 윤진 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내 돈으로 집을 샀어.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듯합니다. 선희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거실 창가로 걸어간 선희는 창문을 활짝 엽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선희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실망감이 그녀를 덮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선희는 천천히 전화기 앞으로 걸어갑니다. 서류를 꼭 쥐고 있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번호에서 멈춥니다. 정 변호사라는 이름 옆에는 선희가 작은 별표를 그려놓았습니다. 오랜 가족 지인인 변호사입니다. 깊은 밤 전화를 걸어도 될까 망설이던 선희는 결심한 듯 번호를 누릅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졸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선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혜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선희는 잠시 침묵한 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애, 윤진이요. 나를 속였어요. 서류를 바라보는 선희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변호사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럼 싸우셔야죠. 법으로. 선희는 서류를 단단히 쥐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긴 기다림이 이제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지방법원 소송 법정, 차분한 나무색 가구와 엄숙한 분위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재판장 자리에 판사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석에는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선희는 원고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표정은 비장합니다.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정돈되어 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정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희 씨? 조금 더 물을 드릴까요?
정 변호사의 물음에 선희는 가볍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피고석을 향해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윤진이 앉아 있습니다. 윤진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화장한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여전합니다. 윤진의 눈빛이 선희와 마주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시선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배신,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까지.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합니다. 민사소송 2023가단1만 2345 박선희 대 윤진 김금전 대여 반환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양측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원고 측 소장 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정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네, 판사님. 저희는 피고가 대여금 10억 원을 상환할 의사 없이 차용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법원 직원이 이를 받아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윤진의 변호사가 귓속말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합니다. 윤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선희의 눈에 들어옵니다. 피고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했을 뿐이에요. 그 돈은 아들, 제 남편을 위한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선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쥡니다. 거짓말이 이토록 매끄럽게 나올 수 있다니.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선희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나 서류 묶음을 법원 직원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계좌 입금 내역,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 사본, 그리고 원고와 피고 간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일자가 돈을 빌린 직후라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판사가 천천히 서류를 살펴봅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 감지됩니다. 피고는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윤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조금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와 짧게 상의한 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은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계획한. 윤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판사의 시선이 윤진에게 꽂힙니다. 변제의 의사 없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윤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자신감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윤진은 고개를 돌려 선희를 바라봅니다. 도움을 청하는 듯한 혹은 비난하는 듯한 복잡한 시선입니다. 선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법정 전체를 울립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되어 공간을 채웁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승패의 향방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만들어내는 울림으로 가득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묘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복도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선희가 정 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더 크게 묻어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전액 상환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 변호사의 설명에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자신의 존엄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말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가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선희의 말에 정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선희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녀의 눈은 법정 문을 향해 있습니다. 얼마 후 윤진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옵니다. 윤진의 얼굴은 입술 화장이 약간 번져 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진은 변호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홀로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진 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윤진아. 선희의 목소리에 윤진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두 여자가 복도 끝에서 마주 섭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실 줄은 몰랐어요. 윤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항변의 기색이 묻어 있습니다. 가족이면 속이지 말았어야지. 선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셨어요. 윤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온 후에는 진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너한테 배운 대로 한 거야. 증거로. 선희의 말에 윤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한쪽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져 화장 위로 흐릅니다. 그 작은 눈물 자국이 그녀의 완벽한 가면에 생긴 균열처럼 보입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한 줄기 빛 속에 먼지가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윤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였니? 선희의 질문에 윤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선희는 천천히 윤진을 지나쳐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제 훨씬 가벼워 보입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합니다. 윤진에게 등을 보이며 걸어가던 선희가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사람이 믿음을 팔면 남는 건 법뿐이야. 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오래도록 기억될 경고의 메아리처럼요. 선희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해 보입니다. 윤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선희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패배를 실감하는 듯합니다. 복도의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박선희의 아파트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선희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지만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립니다. 선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합니다. 10억 원 입금 완료. 단순한 문자 몇 글자일 뿐이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담담하게 찾아왔습니다. 선희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조용한 안도감이 스며듭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드디어 치유된 환자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끝났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거리는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책장 뒤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고 통장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된 통장이지만 상태는 깨끗합니다. 그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통장을 펼쳐봅니다. 최근 거래 내역에 10억 원 입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선희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통장을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옆에 놓인 펜을 집어 봉투 위에 천천히 글씨를 씁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며 글자를 만들어내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립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던 선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녀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내 봉투를 닫습니다. 금고가 있는 서재로 돌아간 선희는 봉투를 금고 안에 넣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아들과 윤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희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사랑, 실망,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까지. 내 몫으로 남겨둘게. 그녀는 사진을 향해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금고 문을 닫습니다. 금고가 잠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하나의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처럼요. 선희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엽니다. 봄의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듭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정 변호사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네, 변호사님. 선혜 씨, 입금 확인하셨죠?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새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있거든요.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집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제는 선희 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죠. 통화를 마친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그녀의 모든 몸짓에서 느껴집니다. 선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봅니다. 이제 이 공간은 상처의 기억보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오래된 여행 가이드북을 꺼냅니다. 표지에는 제주도의 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선희의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새벽녘 박선희의 아파트는 고요함에 잠겨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어둠은 아니지만 완전한 빛도 아닌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듭니다. 선희는 이미 깨어나 부엌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닌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밥솥에서는 갓 지은 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작게 흘러나옵니다. 아, 가을이 오면 눈물 젖은 두만강. 익숙한 멜로디에 선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젊은 시절 자주 들었던 노래, 그 시절의 기억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줍니다. 선희는 천천히 찬장을 열어 밥 공기를 꺼냅니다. 늘 하던 일상적인 동작이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밥을 푸는 그녀의 손길이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생각들로 둔해졌던 움직임이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밥상을 차린 후 선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엽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도시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새벽의 도시는 조용하지만 곧 시작될 하루의 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듭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올리며 방 안을 스칩니다.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공기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한쪽에 놓인 법원 봉투에 머뭅니다. 판결문이 담긴 봉투입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가린 수건을 덮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지나간 장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듭니다. 따끈한 밥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창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립니다. 소박한 한 끼이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식사를 마친 선희는 차를 한 잔 따릅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시간. 선희의 손가락이 그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그녀의 펜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더 이상 떨림도 망설임도 없는 단단한 필체입니다. 시간이 흘러 햇살이 점점 강해집니다. 빛이 식탁 위로 쏟아져 내리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빛 속에 법원 봉투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여행 가이드북과 일정표가 보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놓여 있지만 선희의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해 있습니다. 창밖으로 이웃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새롭게 시작될 날들에 대한 기대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선희의 얼굴을 비추며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자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여인의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소리 하나 없는 평화로운 아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고요함 속에서 박선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